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저는 그 네이버 카페에서 빛가람 혁신도시라고 하는 카페로 운영하는 카페직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너무 좋고 앞으로 향후 발전될 지대의 가능성을 아주 높이 보고 이곳으로 이주해 온 사람이고요. 카페를 운영해서 카페 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처음 생길 때부터 이주해 왔고요. 지금 현재 저는 그 토지,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상가, 아파트 중점 중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물건도 좀 다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토지 접수가 좀 많이 와서 토지 물건을 매매 접수를 많이 좀 희망하고요. 또 유튜브 구독 신청해 주시면 그 부동산 토지 외에 다양한 그 물건도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될 거고요. 또 부동산 신문에 나온 뉴스, 부동산 관련 책자 또는 제가 알고 있는 부동산 지식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도 드립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좀 알고 싶거나 견해를 키우시고 싶은,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정보를 좀 얻어가지 않으실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계속 그 연속된 강의라고 하면 강의고 이런 내용 중에 지금 현재 상가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위대한 뭐 아니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뭐 교수도 아니고 그냥 실무선상에서 있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좀 즉흥적으로 또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뭐 좀 바뀌고 막 그럴 겁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그런 한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지금 상가를 투자하시려고 하면 지방에서는 이때 관광 상품, 그런 관광형 그런 상가 좀 이렇게 지향하고, 뭐 테마형 좀 지향하고, 하여튼 이제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근린 상가만 주로 추천하는데 포인트는 그랬죠. 아파트 앞,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근데 그 아파트가 어쩌면 좋겠다. 한 1,500이나 2, 3천 세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 강주의 아파트에 2008년부터인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00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된 게 10단지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만큼. 근데 지금 최근에 공급되어져 있는 아파트 1,000세대가 꽤 많습니다.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만 해서 아파트 1,000세대가 몇 개나 될까요? LH 지금 뭐 1단지, 3단지 벌써 2개죠. 그 다음에 부영 1차,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부영 3차, 부영 4차도 될 거고, 뭐 이렇게 벌써 5단지네요. 그 다음에 대광 아파트, 중 1차, 우미, 뭐 혁신도시만 해도 벌써 어떻습니까? 강주에서 10년간 공급한 그 아파트 세대수로 1,000세대 단지를 뛰어넘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최근 들어서는 대단지로 이렇게 규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대단지 아파트 앞에 있는 상가를 희망하고요. 그 아파트가 그 A블록, B블록, C블록 이렇게 해서 막 블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중심된 상권에서 그다음에 그 뒤편으로도 이렇게 있는 상권, 그래서 한 최하 3, 4천 세대씩 이렇게 있는 그런 근린 상가 또는 아예 아파트 상가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거기서 사거리 코너 건물이면 더 좋겠다겠죠. 1층은 사거리 코너 옆에 건물까지 괜찮고 사거리 코너 건물은 2, 3, 4층까지도 괜찮고 여기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상가를 보면 그 전면부가 있고 후면부가 있어요. 어디를 권해드리냐는 거죠. 저는 사람마다 좀 틀려요. 보는 눈이 다 틀리고 투자자도 틀리고 또 공인중개사도 틀립니다. 물어보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은 생각하는 게 다 틀리니까. 그리고 보는 눈이 틀리고 경험했던 게 틀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무조건 전면부를 이렇게 요청을 해드리죠.
그리고 전면 부이거나 뭐 주도로 끼고 있거나, 이게 지방에서는 인구가 적어서 인도가 이렇게 차도가 없는 1층 상가 있잖아요. 여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 여기가 무슨 뭐 활성화 된다, 무슨 거리네, 무슨 거리가 되네, 이거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데, 제가 말했죠. 서울 상권은 틀려요. 서울 상권은 지하철이 되기 때문에, 그 지하철 문화,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경기도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다 연결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활합니까? 다 지하철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하철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에서 나와서 인도 출입구로 인도로 걸어가는 그 동선, 그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얼마나 직장 생활한 사람들이 얼마나 차를 많이 끌고 다니는지, 그리고 여자들도 조금만 젊은 친구들은 어찌됐든 뭐 마트지가 됐든 뭐 티코가 됐든 승용차를 끌고 다닙니다. 어떤 남자분들도 뭐 직업이 뭐가 됐든 광주광역시에서 일하는 사람 치고 남자가 직장 생활하면 승용차 없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서울에서는 지하철이라는 게 있어서 그 지하철이 신발 역할을 하지만, 광주광역시나 여기 나주혁신도시나 이렇게 지방 요수, 순천, 광양 이런 데 가면 승용차는 곧 신발이에요. 신발. 그냥 아예 신발로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지 못한 후면 상권이라든지 차가 지나가지 못한 인도 상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매출의 급감 요소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간에 물론 전면이 상가가 더 비쌀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그럼 거기가 아니면 아예 안 사버리는 게 낫지, 거기 상권이 아니면 살 거면 전면 상가를 사라. 그리고 전면이 먼저 임차가 찬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고요. 물론 어떤 데는 후면이 먼저 찬 경우도 있어요. 물론 세상에 모든 게 100% 다 전면이 먼저 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세상에 있으면 1층이 2, 3, 4층보다 더 먼저 찬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인 통계를 보거나 전반적인, 그다음에 상권이 활성화되기를 하거나 임차인 구하는 거라든지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1층이 더 낫고 후면보다는 전면이 더 낫다. 근데 왜 후면을 더 깊이 하고 전면을 해야 되냐? 바로 업종의 문제에서도 그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업종이 어떻게 됩니까? 업종. 전면은 1층에 상가는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2, 3, 4층으로 올라가더라도 전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광고 효과가 있어요. 전면에는 대로변이에요. 후면은 대충 봐보면 도로가 없거나 인도거나 아니면 차도가 있는데 대충 2차선이거나 3차선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차들이 별로 안 지나다녀요. 그럼 광고 효과가 없죠. 당연히 후면에는 임차인들이 더 들어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면에다가 간판을 걸고 자기 상호를 내야죠. 물론 어떤 임차인들은 회사 종류 같은 경우는 아예 간판을 걸지 않으려는, 왜냐하면 자기네 거래처 사람 몇 사람 안 되고 거래처 사람한테 팩스나 이런 걸로 자기 회사 주소를 찍어주거나 호시를 알려주면 알아서 찾아오는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그 손님들, 그 1층에서 하는 소비 형태나 또 2, 3, 4층에서 하는 소비 형태가 자기의 거래처가 아니고 그냥 뜨내기성 손님, 이런 게 광고를 무작위로 해서 뜨내기성 손님을 많이 잡아들여야 되는 그런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종을 다 하려고 하면 그런 업종들은 다 뭐를 한다? 다 전면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비싸도 전면으로 가고 싶어 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평당 가격은 전면 1층 같은 경우는 한 평당 200에서 300 차이가 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당. 예를 들어서 전면을 평당 한 2천만 원으로 해놨다. 그럼 후면은 1,800이나 1,700 해줘야 됩니다. 근데 건물주분들이 평당 한 100만 원이나 이렇게 차이를 좀 두려고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죠. 상가 분양 받을 때 깎아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면이 2천에 팔았는데 후면을 1900에 사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제 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1800이나 1700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깎아야 돼요. 임차인 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또 후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후면은 항상 불안해요. 뭐가 불안하냐면은, 후면 1층은, 1층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지하로 들어가는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요. 주차장 출입구가 사람들이 도보로 가는 거라든지 것을 맥을 항상 끊어둡니다. 그리고 그 주차장 출입구에서 차가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강박관념. 그래서 사람들은 그 후면으로 걸어가는 걸 싫어라 합니다. 전면으로 걸어가는 걸 더 좋아라 해요. 사람 뭐 말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꽁무니 뒤따라 다닌다고. 그래서 전면에서 밝고 화사하고 주된 메뉴가 있고, 그런 모든 또 상가를 보면 전면부터 이렇게 차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가들은 물론 이제 그 1층 후면부터 차는 경우도 있죠. 근데 1층 후면은 들어올 만한 게 딱 뭐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두세 가지. 뭐 있겠습니까? 술집, 호프집, 뭐 소주집, 식당. 뭐 요 정도밖에 뭐 별로 들어올 게 없어요. 후면에는. 근데 이제 1층 전면부에는 각종 뭐 업종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전면부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으로 갈 때도 후면부는 2층 이상 올라가신 분들이 무슨 특징이 있냐면 2층 이상 올라가신 분들은 광고의 효과를 많이 보려고 하는 업종들이에요. 뭐겠습니까? 대부분 학원, 병원, 의원, 식당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뭐예요? 어떤 뜨내기성 손님, 자기가 광고를 해서 신문이라든지 TV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라든지 뭐 밴드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렇게 광고를 해서 전화라든지 뭐 찌라시라든지 이런 데다 광고를 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후면에 있으면 잘 노출된가요? 그래서 그런 업종들은 다 전면으로 가기를 희망합니다. 당연한 뭐 말씀이겠죠. 후면은 대체적으로 그 사무실 용도나 그러한 그 거래처 사람들한테 그냥 연락처 전화번호 주고 팩스로 내비로 찍고 찾아오라고 하는 정도, 자기 거래처 몇 사람에게만 주고 그런 업종만 대부분 됩니다. 그러시니까 전면으로 권해드린다고 보시면 됐고요. 대충 이제 감을 좀 잡으셨으면 되겠죠. 물론 이런 것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정보고요. 아직 그 모르는 사람들 또 그러거나 또 아니면은 그 다른 분양 대행사에서 후면부를 사는데 좀 속아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방지해 드리고자, 또 후면을 사게 될 때는 그만큼 거기 금액을 깎아야 된다는 거죠. 그거 뭐 그 후면부에서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전면부를 평당 뭐 600을 해놨다. 그럼 후면부는 저는 한 평당 400, 한 평당 200 여기도 좀 깎아야 된다고 보고요. 또 3, 4층 같은 게 올라갔을 때 이런 데가 평당 전면부가 400이면 후면부는 한 300 정도 이렇게 깎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거리 코너 건물을 제가 말씀드렸죠. 사거리 코너 건물에는 봐보면 대체적으로 사거리 코너 건물은 어떤 게 보이냐면, 예를 들어서 사거리 코너 건물이 남쪽이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 주된 도로가 있고 또 서쪽이 주된 도로가 있으면 대부분 사거리 코너 건물에는 동쪽에는 그 인도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도로가 없고 바로 건물이 있거나, 또 북쪽에는 도로가 인도가 있거나 아예 바로 또 건물이 앉혀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근생 상가 같으면 아예 뭐 동쪽 북쪽 다 그 도로가 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주차 출입구가 할 수 있는 거기만 살짝 나와지고요. 아예 접촉된 면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제 상업지대 같으면 이제 평수가 300평이나 400평, 500평이 좀 커져서 그 인도가 항상 좀 끼어져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인도가 끼어져 있는 쪽은 상가가 잘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되게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후면부에서도 차도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거리 그 코너 빌딩에
만약에 1층에 코너호실이 그 최고라고 치면 2층 코너호실도 또 2층에서 최고겠죠. 3층 코너호실도 최고겠죠. 4층 코너호실도 최고일 거예요. 그러면 4층에 그 4층에서도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그 1층에서 인도로 사람이 좀 돌아다니니까 임차인을 또 구할 수도 좀 있을 거예요. 좀 늦게라는마. 근데 2층 코너라든지 2층 코너의 대각선 방향, 3층 코너의 대각선 방향, 4층 코너의 대각선 방향. 여기는 속된 말로 다른 후면 상가보다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차 자체가 지나가지 못하고 인도로 지나가는데 거기에 사무실로 올라갈 수 있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이게 보면 최악의 경우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는 사거리 코너 건물의 1층에 코너 호실이 최고라면 거꾸로 4층에나 5층, 6층, 7층에 대각선 방향, 코너 호실의 대각선 방향에 있는 호실들은 완전 죽음입니다. 그래서 아예 현명한 건물주 같은 시행사들은 그 대각선 방향에 있는 그런 호실들을 아예 한 3층이나 4층부터는 드러내서 없애버리죠. 아예 시공 자체를 안 해버리죠. 왜냐하면 광고 효과가 나온 그 부위만 딱 해서 분양을 치거나 임차인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해놔도 임차인을 못 구해서 계속 공실로 가는 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심지어는 10년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에서 오늘 층별 상가를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상가, 꼬마 빌딩, 아파트 중점 거래를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카페 공인중개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727-4080으로 연락 주시고요. 토지 매매 물건 접수를 좀 많이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좀 문의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리고 토지 매수 또는 상가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고 싶거나 또는 아파트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신문 비평, 부동산 책 관련된 소식, 그다음에 제가 말씀해 드리는 부동산 일반적인 지식들을 시각들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 신청을 해 주시면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락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